민우는 나를 침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까지 떨림이 전해졌다. 그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쥐며 깊게 눈을 마주했다. 그 순간 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쁘다. 코끝이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부드럽고 따뜻한 숨결이 스쳤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의 품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심장의 고동이 더욱 커졌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서서히 평온이 밀려왔다. 그는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깃을 붙잡았다. 서로의 숨결이 겹쳐지고 그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심이 오갔다. 오랜 시간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나를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깊이 다가섰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음속 공허함이 채워지고 메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 듯 따뜻함이 퍼졌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한 세계. 거기서 나는 비로소 안도와 평온을 느꼈다. 눈물 드라마 은채의 우울증.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금도 손이 떨려. 그날 밤 서울 강남 한복판 그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내 앞에 무릎 꿇은 그 여자를 봤을 때 나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 피운 그 여자. 날 늙은 걸레라고 비웃던 그 젊은 여자가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지. 내 아들이 내가 24시간 365일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나한테 한 짓. 그리고 내가 몰랐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남편의 또 다른 비밀. 단순한 불륜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한 여자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뒤집어버린 이야기거든. 58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3년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눈물 실화 드라마 은채의 우울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2022년 10월에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 나 서은채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지. 33평짜리 그 아파트에서 난 30년을 살았어. 남편 강민우와 결혼한 게 28살 때니까 지금 내 나이 58세까지. 정확히 30년이더라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 시계를 보니 밤 11시. 민우는 요즘 들어 귀가가 부쩍 늦어졌거든. 무역회사 이사라는 직책 때문에 회식이 잦다고 했어. 난 믿었지. 아니, 믿고 싶었던 거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왔어? 내가 반갑게 물었지. 민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거실로 들어왔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거든. 피곤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생기가 넘쳐 보였지. 응, 오늘 회식 길었어. 피곤하다. 그가 말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들뜬 것 같았지.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 샤워하고 올게. 민우가 욕실로 향했어. 그때 난 문득 냄새를 맡았어. 낯선 향수 냄새. 민우는 평소에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거든. 내가 사준 은은한 애프터쉐이브 로션만 쓰는 남자였어.
하지만 그날 밤 그에게선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 프루티한 향에 머스크가 섞인. 분명 여자 향수였지. 가슴이 철렁했어. 하지만 난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설마 하는 마음이었거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울 리 없다고 나 자신을 다독였지.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 민우의 핸드폰에서 자꾸 카톡 알림이 울렸어. 예전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요즘은 항상 자기 손에 쥐고 다니더라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어. 여보, 핸드폰 왜 항상 들고 다녀? 내가 웃으면서 물었어. 민우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지. 아, 요즘 중국 거래처랑 시차 때문에 연락이 자주 와서.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럴듯한 대답이었어. 하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에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 토요일 오전이었어. 민우가 골프 간다며 집을 나섰어. 난 평소처럼 청소를 하다가 민우의 옷장을 정리하게 됐지. 그의 정장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뭔가 만져졌어. 꽃무늬가 그려진 분홍색 머리끈이었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난 머리끈을 쓰지 않거든. 짧은 단발머리라서 필요도 없고. 그럼 이건 누구 거야? 손이 떨렸어. 하지만 난 침착하게 그 머리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 그리고 민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지. 저녁에 민우가 돌아왔어. 샤워를 하고 나온 그에게 난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 여보, 정장 주머니에 머리끈 있던데. 그거 뭐야?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 눈동자가 흔들렸지.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 아, 그거? 회사 여직원이 회식 때 떨어뜨린 거 주워줬는데 깜빡했나 봐. 돌려줘야 하는데. 누구? 김대리. 너도 작년 송년회 때 본 적 있잖아. 김대리. 40살쯤 된 유부녀였어. 애도 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 그럼 정말 민우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내 본능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 뭔가 잘못됐다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날 밤 난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민우를 보면서 생각했지.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28살에 결혼해서 아들 준혁이를 낳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준혁이가 생각났어. 31살이 된 우리 아들. 지금 미국 뉴욕에서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지.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오는데 올 때마다 아빠랑만 시간을 보내고 나한텐 무뚝뚝하게 대했어. 엄마는 아빠한테 너무 의존적이야. 좀 독립적으로 살아. 작년 추석 때 준혁이가 나한테 한 말이었어. 그때 난 웃으면서 넘겼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내가 24시간을 아들 뒷바라지에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그런 차가운 말뿐이었으니까. 민우는 늘 준혁이 편이었어. 은채야, 애는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너무 간섭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아들 편만 들었지. 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 이 전개 마이너스 결심 갈등이 심화되고 주인공이 결심한다. 그로부터 2주일이 더 지났어. 어느 목요일 오후 난 민우차 트렁크에 세탁소에 맡길 옷을 넣으려고 주차장에 내려갔어.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또 그 꽃무늬 머리끈을 발견했어. 이번엔 분홍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2개야. 서로 다른 색의 같은 디자인 머리끈 2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우 차에, 민우 옷에 자기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였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 주차장 바닥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거든.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 난 천천히 일어났어. 그리고 결심했지.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그날 저녁 민우에게 물었어. 여보, 내일 뭐 해? 응, 회사 가지. 왜? 아니, 내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그래서 저녁 늦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천천히 놀다 와.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 하지만 난 그의 눈에서 순간 스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지. 내가 저녁에 없다는 걸 반가워하는 눈빛이었어. 다음날 금요일 난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지.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58살 주부치곤 괜찮은 차림이었어.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어. 난 그가 나간 지 30분 뒤에 집을 나섰지. 목적지는 강남구 역삼동 민우 회사가 있는 빌딩 근처였어. 회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 창가 자리에서 회사 건물 입구가 훤히 보였지. 난 라떼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어. 시계를 봤어. 오후 5시 50분. 민우는 보통 6시쯤 퇴근하거든. 오늘은 어떨까?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움직일 거야. 내가 없다는 걸 아니까. 6시 10분쯤 민우가 나왔어. 혼자가 아니었어.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지. 키가 크고 날씬한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노란색 꽃무늬 머리끈을 하고 있었어. 바로 그거였어. 민우 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그 머리끈.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 회사 동료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민우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살짝 댔어. 그녀는 웃으면서 민우를 쳐다봤지. 연인이었어. 명백하게.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지. 난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따라 들어갔어. 레스토랑 안은 어두웠어. 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았지. 다행히 두 사람은 날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들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자리였지. 난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 민우가 여자의 손을 잡았어. 30년 동안 나한테 해주지 않던 다정한 표정으로 그 젊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 여자도 행복해 보였어. 둘은 음식이 나와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 그냥 공허함이었지.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내가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사랑이 무의미해지는 느낌. 난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지. 재미있으세요? 내가 말했어. 차분한 목소리로. 민우와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 은채야. 저녁 맛있게 드세요. 두 분.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어. 뒤에서 민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난 뒤돌아보지 않았어.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 그냥 멍했어. 얼마나 걸었을까? 한강 고수부지에 다다랐더라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 가을밤이었지. 바람이 차가웠어. 핸드폰이 울렸어. 민우였어. 난 받지 않았어. 계속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어.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법률사무소였어. 내 대학 동기가 변호사로 일하는 곳이었지. 여보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혜진 언니 좀 바꿔주세요. 정은채예요. 잠시 후 내 동기 이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 은채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언니, 이혼 상담 좀 하고 싶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 그제야 눈물이 났지. 무슨 일 있어?
지금 어디야? 한강이야. 여의도 쪽.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 뒤 혜진 언니가 왔어. 나를 보자마자 꽉 안아줬지. 울어. 실컷 울어. 그 말에 난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 58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던 것 같아. 울음이 잦아들자 언니가 물었어. 민우 씨가? 응. 바람 피워. 확실해? 내 눈으로 봤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데이트하는 거. 혜진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 은채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야. 하나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난 잠시 생각했어. 그리고 대답했지. 정리하고 싶어. 근데 그냥 정리는 아니야. 무슨 뜻이야? 3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나를 배신했어. 그것도 애송이 같은 여자랑. 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어. 나도 뭔가 해야 해. 내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혜진 언니가 날 빤히 쳐다봤어.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 알았어. 그럼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자. 너 핸드폰 비밀번호 알아? 응, 알아. 그럼 내일 민우 씨 자는 사이에 핸드폰 확인해봐. 카톡, 문자, 통화 기록 전부 다. 사진도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복사해놔. 어떻게? 민우 씨 핸드폰이랑 내 핸드폰, 둘 다 사진 찍어. 화면 캡처보다 사진이 더 확실한 증거가 돼.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민우 씨 핸드폰 화면을 계속 사진 찍는 거야. 난 고개를 끄덕였어. 그 다음엔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전략을 짜자. 일단은 절대 티내지 마. 민우 씨가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 알았어.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갔어.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 은채야. 민우가 일어나며 말했어. 하지만 난 그를 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 문을 잠갔지. 민우가 문을 두드렸어. 은채야, 문 좀 열어.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 자고 내일 얘기해. 은채야. 시끄러워. 내가 소리쳤어.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 30년.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 이 침대에서 30년을 잤지. 항상 민우 옆에서. 근데 오늘 밤 난 혼자야.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지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난 이제 결심했으니까. 3. 전개 마이너스 계획 주인공의 구체적 행동과 준비. 다음날 토요일 새벽 민우의 숨소리를 확인했어.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잤더라고. 난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그의 가방을 뒤졌어. 핸드폰이 있었지.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어. 1023.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 핸드폰이 열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 카톡부터 확인했어. 맨 위에 지영이 하트라는 이름이 있었어. 클릭했어. 그리고 내가 본 건 지옥이었어. 오빠, 보고 싶어. 언제 또 볼 수 있어? 오늘 와이프가 저녁 약속 있대. 우리 저녁 먹자. 진짜? 좋아. 나 새로 산 원피스 입고 갈게. 예쁘겠다. 우리 지영이는 뭘 입어도 예뻐. 오빠가 더 멋있어. 우리 오빠는 나이 들어도 너무 멋있어. 나이 들어도 멋있다고? 민우는 올해 61살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20 몇 살인 거야. 더 내려갔어. 사진도 있었어. 둘이 찍은 셀카. 민우가 그 여자 볼에 뽀뽀하는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지. 구역질이 났어. 하지만 참았어. 내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지. 화면 전체를. 카톡 대화 내역, 사진들 전부 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
지영이라는 여자와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통화했더라고. 길게는 1시간 넘게. 문자 메시지도 있었어. 오빠, 나 다음 달 생일인데 선물로 가방 사줄 수 있어? 에르메스 버킨백 갖고 싶어. 그래, 사줄게. 우리 지영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버킨백? 그게 얼마짜린데? 2천만 원? 3천만 원? 난 지난 5년간 백화점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어.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민우가 눈치를 줬거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조금만 아껴 쓰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버킨백을 사준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하지만 참았어. 아직 때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사진을 다 찍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놔뒀어.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와서 혜진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 언니, 증거 확보했어.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어? 곧 답장이 왔어. 그래. 3시에 사무실로 와. 주말이지만 내가 나갈게. 오후 3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언니 사무실로 갔어. 혜진 언니는 내 핸드폰을 꼼꼼히 확인했어. 내가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 은채야, 이 정도면 충분해. 명백한 간통. 아니, 부정행위 증거야. 이혼 소송 들어가면 100% 내가 이겨. 위자료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재산 분할은 당연히 50대 50이고. 재산이 얼마나 돼? 민우 씨 명의 부동산이랑 예금 전부 조회해봐야 하는데. 대략 20억 정도 될 거야. 10억.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10억의 위자료까지 합쳐서 11억 정도라는 거네. 근데 은채야, 너 그냥 법적으로만 처리하고 싶어? 아니면? 혜진 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있지? 난 고개를 끄덕였어. 있어. 그 여자한테도 민우한테도 똑같이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 그럼 내가 계획을 하나 제안할게. 언니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 첫째,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자.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 민우 씨 카드 명세서 집에 오지. 응, 매달 와. 그럼 최근 6개월치 전부 복사해. 그리고 가능하면 은행 거래 내역도. 큰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을 거야. 알았어. 둘째,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자. 이름이 뭐래? 박지영이라고 카톡에 저장돼 있더라.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7, 8쯤 돼 보여. 민우 씨 회사 사람이야? 아니, 민우 대화 내용 보니까 다른 회사 다니는 것 같아. 강남 어디 화장품 회사라고 했어. 혜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어. 좋아. 내가 사설 탐정 아는 사람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박지영에 대한 신상 정보 알아내자. 회사, 집 주소, 가족관계, 전부. 그게 가능해? 물론이지. 돈만 주면 다 알아내줘. 얼마나 들어? 대략 200만 원 정도. 내가 부담되면 내가 먼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내 적금 깨면 돼. 그래. 그럼 셋째 타이밍이야. 언제 터뜨릴 거야? 빠를수록 좋아. 더 이상 못 참겠어. 혜진 언니가 내 손을 잡았어. 은채야, 잘 들어.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화난 건 이해해. 근데 그 화를 참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야 해. 그래야 상대방이 꼼짝 못하거든. 어떻게 하면 돼? 일단 2주일만 참아. 그동안 나는 탐정시켜서 정보 수집하고 너는 집에서 증거 더 모으고. 그리고 2주일 뒤에 한 방에 터트리는 거야. 한 방에? 응. 민우 씨 회사에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거지. 그럼 민우 씨는 회사에서 입지가 완전히 무너져. 이사라는 직책도 위태로워질 거야.
내 심장이 두근거렸어. 그럼 민우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지. 요즘 기업들 윤리경영 엄청 강조하잖아. 특히 임원급이 불륜 스캔들 터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 자르는 경우가 많아. 정말 그렇게 되면 민우는 모든 걸 잃는 거네. 잠깐 망설여졌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내 다시 생각했어. 민우는 나를 망가뜨렸어. 내 30년을 무너뜨렸지. 그럼 나도 그럴 권리가 있어. 좋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은채야, 한 가지 더. 뭔데? 박지영한테도 경고를 줘야 해. 그 여자도 공범이니까. 어떻게? 그건 정보 수집하고 나서 결정하자. 일단 그 여자 약점을 찾아야 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 소주를 샀지. 평소엔 술을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거든.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 은채야,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민우가 내 팔을 잡았지.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뭘 들어? 변명? 거짓말? 아니야. 나 솔직하게 다 말할게. 민우의 눈빛이 간절했어. 하지만 난 더 이상 속지 않아. 좋아. 그럼 물어볼게. 박지영이 누구야?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 어떻게? 내 핸드폰 봤어. 카톡, 사진, 통화 기록 전부 다. 은채야. 몇 살이야? 28. 내 나이 절반도 안 되는 애잖아. 부끄럽지도 않아? 민우가 입을 다물었어. 뭐라 대꾸할 말이 없는 거지. 대답 안 해도 돼. 어차피 들어봐야 변명밖에 안 나올 테니까. 난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문을 잠갔지. 침대에 누워 소주를 마셨어. 쓰고 아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서 울지 않았어. 울면 지는 거야. 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난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 민우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 최근 6개월 동안 호텔 사용 내역만 20여 건. 금액도 장난이 아니었어.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백화점 명품 매장 결제 내역도 수두룩했어.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브랜드들이었지. 총액을 계산해보니 3,500만 원이 넘었어. 반년 만에. 난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 그리고 혜진 언니한테 보냈지. 사흘째 되는 날 혜진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 은채야, 정보 나왔어. 진짜? 응. 박지영, 29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중견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 대리야.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있고 오빠가 한 명 있대. 결혼은? 미혼. 남자친구 있었는데 작년에 헤어졌대.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 뭔데? 박지영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대. 대략 2억 원 정도. 그래서 지영이가 부모님 빚 갚아드리느라 돈이 항상 부족한 상태야. 아, 그래서 민우한테 온갖 비싼 선물을 받아챘구나.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민우 씨 회사 계좌 조회해봤더니 이상한 점이 있어. 뭐? 최근 1년 사이에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한 흔적이 있어.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돼. 그게 불법이야? 당연하지. 횡령이야.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이거 회사에 알려지면 민우 씨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완벽했어. 이제 민우는 나한테 절대 대들 수 없어. 은채야, 이제 준비 끝났어. 언제 실행할 거야? 이번 주 금요일. 확실해? 응.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알았어. 그럼 금요일 오전에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민우 씨 회사로.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 거울 속에 나는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어.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졌거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 예전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지. 정서은 채, 이제 시작이야.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말했어. 금요일이 왔어. 아침 8시, 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지. 화장은 진하게 했어. 특히 립스틱은 빨간색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어. 9시 혜진 언니가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 난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지. 민우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 어제 밤에도 소파에서 잤더라고. 우린 일주일 내내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했어. 준비됐어? 혜진 언니가 물었어. 난 고개를 끄덕였지. 가자. 차는 30분 만에 강남구 역삼동에 도착했어. 민우가 일하는 글로벌 무역회사 빌딩 앞이었어. 15층짜리 건물. 민우 회사는 7층에 있었어. 은채야,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정말 이렇게 할 거야? 한번 터뜨리면 돌이킬 수 없어. 혜진 언니가 심각하게 물었어. 난 잠시 망설였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안 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 안 돼. 민우는 나를 철저하게 배신했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 응. 할 거야. 우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지.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우릴 보더니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민우 이사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또박또박 말했어.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물었어. 약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제가 강민우 이사의 아내입니다. 그 말에 여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 당황한 얼굴이었지.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 민우한테 연락하는 게 분명했어. 1분쯤 지나자 안쪽에서 민우가 나왔어. 얼굴이 새하였어. 은채야. 여기 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난 차분하게 말했어.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우릴 쳐다보고 있었지. 회의실로 가자. 민우가 당황하며 말했어. 하지만 난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여기서 할 거예요. 다들 들으셔야 하니까. 뭐? 여러분. 내가 사무실 전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 모든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지. 제 남편 강민우 이사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 모두가 숨죽이고 날 쳐다봤지. 은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우가 다급하게 내 팔을 잡았어. 하지만 난 그의 손을 뿌리쳤어. 사실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29살 여자랑 바람 피운 거요. 여기서 무슨... 이게 증거예요. 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 민우와 박지영의 카톡 대화 내역, 사진들, 호텔 영수증, 카드 명세서. 전부 프린트해온 거였어. 같이 보실래요?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버킨백 사준다고 약속한 대화 내역도 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호텔비 결제한 내역도 있고요. 주변이 술렁거렸어.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그때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어. 민우 상사인 부사장이었어. 작년 송년회에서 본 적 있었거든. 무슨 일입니까? 부사장이 엄한 표정으로 물었어. 부사장님, 저는 강민우 이사의 아내 정은채입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여기서는... 아니요. 여기서 말할 거예요. 회사분들이 다 아셔야 하니까.
난 단호하게 말했어. 그리고 서류 뭉치를 부사장한테 건넸지.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호텔비, 백화점 명품 구매비를 결제한 내역이요. 총 6,200만 원입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어. 서류를 넘기면서 보더니 민우를 노려봤지. 강 이사, 이게 사실입니까? 민우는 말을 못했어.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 대답 못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말했지. 부인, 이 서류 사본 좀 주시겠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난 미리 준비해둔 사본을 건넸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부사장은 민우를 데리고 안쪽으로 사라졌어. 민우는 고개도 못 들고 따라갔지. 사무실엔 웅성거림이 가득했어. 헐, 강 이사님이 바람을. 법인카드 횡령은 진짜 큰일인데. 부인 불쌍하다.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어.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어. 가자, 은채야. 혜진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 우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지.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후들거렸지. 잘했어, 은채야. 정말 잘했어. 혜진 언니가 날 안아줬어. 이제 민우는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100%야. 법인카드 횡령의 불륜까지. 회사 입장에선 자를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너무 심한 걸까? 아니야. 민우가 자초한 일이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어.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누구세요? 저 준혁이에요. 아들이었어. 내 아들 강준혁. 준혁아?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목소리에 화가 잔뜩 섞여 있었어. 무슨 소리야? 아버지 회사에서 난리 났잖아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회사 와서 난리를 쳤다고. 그래, 내가 했어.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폭로한 거야. 미쳤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준혁이가 소리쳤어. 그런 짓? 내 아버지가 바람 피운 게 그런 짓이 아니고 뭐가 그런 짓이야? 그건 어머니랑 아버지가 해결할 문제잖아요. 왜 회사까지 가서 망신을 시켜요? 준혁아, 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머니가 다 망쳐놨어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너 아버지 편이구나. 편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준혁아, 내 아버지가 29살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알아? 내 나이 절반도 안 되는 여자랑. 그것도 1년 넘게. 그래도 그렇지 회사까지 찾아가서 망신을 시켜요? 아버지 인생 끝났어요. 내 아버지가 내 인생 끝낸 건 괜찮고 어머니는 왜 맨날 피해자처럼 구세요? 어머니도 문제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난 할 말을 잃었어.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준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저 바빠요. 다음에 얘기해요. 준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난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 혜진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 준혁이? 응. 뭐래? 날 비난했어. 아버지 인생 망쳤다고. 목소리가 떨렸어.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 은채야. 괜찮아. 익숙해. 난 쓸쓸하게 웃었어.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어. 준혁이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어. 어릴 때부터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준혁이는 늘 아버지만 따랐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준혁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정학을 받은 적이 있었어. 난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사정했지. 울면서 빌었어. 우리 아들 인생에 5점 남기지 말아달라고. 결국 정학은 경고로 바뀌었어. 하지만 준혁이는 고마워하지 않았어. 엄마가 나서서 창피하게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차갑게 말했지. 반면 민우가 준혁이 대학 등록금 내줬을 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아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때 준혁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었어. 난 그저 옆에서 바라만 봤지. 내가 그 등록금 벌려고 5년간 과외 알바를 했다는 걸 준혁이는 모를 거야. 민우한테 통장을 넘겨줬으니까. 은채야, 차 타. 집에 데려다 줄게. 혜진 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 난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지. 집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지.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 나만 빼고. 은채야, 잘 들어. 집 앞에 도착하자 혜진 언니가 말했어. 오늘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게 아니야. 민우가 잘못한 거야. 절대 자책하지 마. 응. 그리고 준혁이 말은 신경 쓰지 마. 애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거야. 31살이 어려.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지. 미국에서 돈 벌면서 사니까 부모님 고생 모르는 거야. 혜진 언니의 위로가 고마웠어.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지. 집에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어. 민우는 당연히 없었고, 난 소파에 주저앉았어.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 핸드폰이 또 울렸어. 이번엔 민우였어. 받지 않았어.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어. 대신 문자가 왔어. 은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용서? 다시 시작? 웃겼어. 1년 넘게 바람 피우면서 왜 진작 미안하다고 안 했어? 왜 들킬 때까지 계속했어? 또 문자가 왔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어.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래. 은채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화내지 마. 우리 준혁이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자. 준혁이 생각? 민우는 바람 피울 땐 준혁이 생각 안 했나 봐. 난 문자를 지웠어. 그리고 민우 번호를 차단했지. 더 이상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았어. 저녁이 됐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식욕이 없었어.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당기지 않았어.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어. 혼자 먹는 라면은 쓸쓸했어.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어. 민우였어. 은채야. 민우가 거실로 들어왔어.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지. 회사 짐을 싸온 모양이었어. 당신이 여기 왜 와?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와? 이제 당신 집 아니야. 은채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 내 앞에서. 빌게. 용서해줘. 30년 결혼 생활에서 민우가 내 앞에 무릎 꿇은 건 처음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 일어나. 은채야. 일어나라고. 꼴 보기 싫어. 제발. 강민우, 당신 지금 뭐가 미안한 거야? 바람 핀 게 미안해? 들킨 게 미안해? 회사에서 잘린 게 미안해? 민우가 대답하지 못했어. 솔직히 말해봐. 만약 내가 눈치 못 챘으면 계속 박지영이랑 만났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했을 거야.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나한테 여보, 사랑해 이런 소리 했겠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당장 나가. 은채야, 나갈 데가 없어. 회사에서 잘렸어.
어디 가서 살아? 모텔이든 찜질방이든 알아서 가. 아니면 박지영이 집에 가든지. 은채야. 안 나가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주거침 입으로.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가방을 들고 일어났지. 알았어. 나갈게. 근데 이혼은 좀 천천히 생각해줘. 제발.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다음 주에 소장 들어갈 거야. 은채야. 나가.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 그제야 눈물이 났어. 소리내서 울었어.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난 잠에서 깼어. 아니, 사실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어. 한숨도 못 잤거든.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가 동이 트는 걸 봤지. 핸드폰을 확인했어. 부재중 전화가 15통. 전부 민우였어.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한 모양이야. 문자도 쌓여 있었어. 은채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지금 모텔이야. 너무 힘들어.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전부 지웠어. 읽지도 않고. 대신 혜진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 언니, 이제 박지영 차례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0분 뒤에 답장이 왔어.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 카페에서. 그날 오후 강남 어느 카페에서 혜진 언니를 만났어. 은채야, 컨디션 괜찮아? 응. 아니, 사실 별로야. 잠은 잤어? 한숨도 못 잤어. 혜진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 은채야,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응. 박지영을 만날 거야. 근데 민우처럼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 왜? 박지영은 민우랑 달라. 젊고 앞날이 있어.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 돼. 그럼 어떻게 해?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고만 해. 증거 보여주고 다시는 유부남 건드리지 말라고. 그 정도면 충분해. 그게 효과가 있을까? 있어. 박지영 입장에선 내가 무서운 사람이거든. 남편 회사에서 자르게 만든 사람.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겁날 거야. 일리 있는 말이었어. 그럼 어떻게 만나? 내가 박지영 회사랑 집 주소 알아냈어. 월요일에 퇴근 시간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붙잡아. 혼자? 아니, 내가 같이 갈게. 변호사 신분으로. 고마워, 언니. 고맙긴. 친구 좀 도와줘야지. 그날 밤 난 또 잠을 못 잤어. 월요일이 두려웠거든. 박지영을 만난다는 게.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쁠까? 똑똑할까? 민우가 나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 일요일은 집에서 멍하니 보냈어.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 어차피 또 아버지 편들 게 뻔했으니까. 저녁에 혜진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 내일 5시 반 박지영 회사 앞에서 만나자. 위치 보낼게. 곧 지도가 전송됐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근처였어. 알았어. 내일 봐. 그날 밤도 잠을 설쳤어. 새벽 4시쯤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깼어. 몸이 무거웠어. 제대로 못 잔 탓이었지.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 어제처럼 검은색 정장. 오늘도 전쟁터니까. 점심은 거르고 집을 나섰어.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았지만 집에 있기가 답답했거든.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봤어. 모두들 바빠 보였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 민우 없는 인생을. 5시 20분쯤 회사 앞에 도착했어. 혜진 언니는 이미 와 있었어.
일찍 왔네. 응. 집에 있기 싫어서. 이해해. 나도 이혼할 때 그랬거든. 혜진 언니도 5년 전에 이혼했었어. 남편의 도박 때문에. 저기 저 건물이야. 언니가 가리킨 곳은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 1층에 화장품 회사 로고가 보였지. 박지영 퇴근 시간이 6시래.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거야. 우린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 회사 입구가 훤히 보이는 자리였지. 은채야, 긴장하지 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만나서 경고하고 증거 보여주고 끝. 응.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냉정하게. 알았지? 알았어. 6시가 됐어. 회사 입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었지. 그 중에서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 긴 생머리에 화장이 진했어.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지. 그 여자가 노란색 꽃무늬 머리끈을 하고 있었어. 저 여자야. 내가 속삭였어. 혜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 가자. 우린 카페를 나와 그 여자를 따라갔어. 박지영은 근처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저기요. 혜진 언니가 불렀어. 박지영이 뒤돌아봤어. 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예뻤어. 또렷한 이목구비의 하얀 피부. 20대 특유의 생기가 넘쳤지. 내가 20대였을 때도 저랬을까? 아니, 난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박지영 씨죠?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누구신데요? 강민우 씨 아내입니다. 그 말에 박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눈동자가 흔들렸지. 저는 도망가지 마세요. 이야기만 하고 보낼 테니까. 혜진 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 박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어디서요? 저기 조용한 카페로 가시죠. 우린 근처 카페로 갔어. 구석자리에 앉았지. 나랑 혜진 언니가 한쪽에, 박지영이 반대쪽에. 박지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손을 떨고 있더라고. 박지영 씨, 고개 드세요. 내가 말했어. 박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 죄송합니다. 뭐가요? 민우 오빠랑 그런 사이였던 거.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일단 제 질문에 대답부터 하세요. 네. 강민우랑 언제부터 만났어요? 작년 7월이요. 작년 7월? 그럼 1년 4개월이나 된 거네. 어디서 만났어요? 소개팅 어플이요. 거기서 민우 오빠를, 강민우 씨를 알게 됐어요. 기혼자인 거 알았어요? 박지영이 고개를 숙였어.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고. 알고도 계속 만난 거네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해요? 남의 가정 파괴한 게.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 혜진 언니가 내 손을 잡았지. 진정하라는 신호였어. 박지영 씨. 혜진 언니가 말했어. 저는 이혜진 변호사입니다. 정은채 씨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네. 지금 정은채 씨와 강민우 씨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송에서 제3자로 지목될 예정이에요. 박지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 제3자요? 네. 부부관계를 파탄낸 공범이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위자료를. 그렇죠. 정은채 씨가 원하면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박지영이 눈을 크게 떴어. 전 그런 돈 없어요. 부모님 빚 갚느라. 알아요. 당신 아버지 사업 실패로 2억 원 빚 있는 거. 박지영이 깜짝 놀라며 우릴 쳐다봤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박지영 씨.
당신이 매달 500만 원씩 부모님한테 송금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한 것도 알아요. 박지영이 울기 시작했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 빚 때문에 민우 오빠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서 유부남한테 빌붙은 거예요? 내가 차갑게 말했어. 돈 때문에 남의 가정 파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지영 씨. 혜진 언니가 말했어. 우리가 여기 온 건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러 온 거예요. 경고요? 네. 앞으로 강민우 씨랑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도 문자도 만남도 전부 끊으세요. 네. 그리고 다시는 유부남 건드리지 마세요. 이번 일로 교훈 얻었을 거예요. 박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만약 이 약속 어기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당신 회사에도 알려질 거고 부모님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럼 약속 지키세요. 혜진 언니가 일어났어. 나도 따라 일어났지. 박지영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내가 말했어. 왜 민우였어요? 나이도 많고 기혼자인데. 젊은 남자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박지영이 고개를 드러날봤어.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 민우 오빠가 좋았어요. 나한테 잘해줬고. 외로웠던 나를 위로해줬어요. 외로움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외로워도 유부남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 혜진 언니가 따라 나왔지.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 잘했어, 은채야. 언니, 나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응. 복수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냥 허전해. 혜진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 그게 정상이야. 복수는 시원한 게 아니야. 그냥 마침표를 찍는 거지. 응.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민우도 박지영도. 이제 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정말 그럴까?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 민우는 회사에서 잘렸고 박지영도 경고를 받았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제 남은 건 나 혼자야.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혼자가 됐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유로운 것 같기도 했어. 핸드폰을 확인했어.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 대신 민우 차단을 풀고 문자를 보냈어. 이혼 서류 다음 주 중으로 보낼 거야. 조용히 사인해.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보내고 나니 후련했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났어. 하지만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 안도감도 섞여 있었거든. 이제 나는 자유야. 2주일이 지났어. 혜진 언니가 보낸 이혼 서류에 민우가 사인을 했어. 생각보다 순순히 응했지. 아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나 봐. 재산 분할로 10억 위자료로 7천만 원. 총 10억 7천만 원을 받게 됐어. 축하해, 은채야. 이제 경제적으론 자유야. 혜진 언니가 말했어. 하지만 난 전혀 기쁘지 않았어. 돈이 뭐 그리 대수야. 30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혼이 확정된 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 텅 빈 집. 민우가 떠나고 나니 집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 아니, 넓은 게 아니라 공허한 거였지. 냉장고를 열었어. 먹을 게 없었어. 요즘 장을 안 봤거든. 혼자 먹을 건데 뭐하러 사나 싶어서. 결국 또 라면을 끓였어. 요즘 매일 라면만 먹는 것 같아. 라면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 준혁이었어. 한 달 만에 처음 받는 아들 전화였어. 여보세요?
엄마. 준혁이 목소리가 무거웠어. 응, 준혁아. 이혼했다며. 응. 아버지가 말했구나. 왜 그렇게까지 했어? 뭐가? 아버지 인생 완전히 망가뜨렸잖아.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당하고. 내 가슴이 철렁했어. 준혁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딨어? 그냥 엄마가 너무 심했다는 거지. 내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건 그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근데 엄마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무 무관심했대. 항상 나한테만 신경 쓰고 아버지는 소홀히 했다고. 민우가 그런 말을 했구나. 준혁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엄마, 나도 엄마 좀 그랬어.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과보호하고 아버지랑 나랑 시간 보내려고 하면 질투하고. 질투. 응. 아버지랑 둘이 골프 가려고 하면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그랬잖아. 그건 말문이 막혔어. 사실이었거든. 나는 항상 준혁이와 민우 사이에 끼고 싶어 했어. 둘만의 시간이 두려웠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버림받을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 엄마, 나 이제 얘기 안 할래. 어차피 엄마는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준혁아,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버지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실수. 1년 넘게 바람 피운 게 실수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 너무 잔인해. 준혁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 나 잔인한 거야? 라면 그릇을 내려다봤어. 후루룩 소리내며 먹다 만 라면이 불어 있었지.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 준혁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 엄마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해.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민우를 너무 소홀히 한 걸까? 준혁이한테만 집착한 걸까?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어.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어. 언제부터였을까? 민우와 대화가 줄어든 게 준혁이가 중학생 때쯤이었나? 그때부터 난 준혁이 교육에만 몰두했어. 학원 뺑뺑이 돌리고 성적 관리하고. 민우가 말 걸어도 잠깐만 준혁이 숙제 봐줘야 해 이러면서 뒤로 밀었지. 민우 생일도 까먹은 적이 있었어. 준혁이 중간고사 기간이라 정신 없어서. 결혼 기념일도 몇 번 그냥 넘어갔어. 준혁이 대학 입시 준비할 때였나? 그러면서 민우한테 뭐라고 했더라. 우리 기념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은 준혁이가 중요해. 민우는 그때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어. 난 그게 이해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때부터 민우 마음이 떠난 걸까? 아니야. 그래도 바람 피울 이유는 안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 충격이었어. 한 달 만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뺨은 푹 꺼지고 눈 밑은 시커멓고 주름은 더 깊어졌어. 58살이 아니라 68살처럼 보였어.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핸드폰이 울렸어. 혜진 언니였어. 은채야, 오늘 점심 먹자. 내가 살게. 언니, 나 식욕 없어. 식욕 없어도 먹어야지. 너 요즘 제대로 먹고 있어? 라면만 먹고 있다고. 당장 나와. 1시간 뒤에 내 집 앞으로 갈게. 언니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어. 1시간 뒤 언니가 왔어. 날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은채야, 너. 이게 뭐야? 뭐가? 얼굴 완전히 망가졌어. 몇 킬로 빠진 거야? 모르겠어. 체중계 안 봤어. 당장 밥 먹으러 가자. 언니는 날 끌고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어. 갈비찜을 시켰지. 먹어.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도 먹어. 건강 망가지면 끝이야. 언니의 강권에 몇 숟가락 뜨긴 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은채야.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 너 지금 우울증 온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나도 이혼 후에 우울증 겪어봐서 아는데 방치하면 큰일 나. 나중에 생각해 볼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야. 내가 정신과 의사 친구 있어. 소개해 줄게. 언니, 난 정신과 갈 정도로 심하지 않아. 은채야, 너 거울 봤어? 한 달 만에 10년 늙었어. 이거 정상이 아니야. 언니 말이 맞았어.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병원 가기가 무서웠어. 정신과 간다는 게 내가 정말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일주일만 기다려봐. 그래도 안 나아지면 병원 갈게. 약속이야? 응.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나빠졌지. 잠을 거의 못 잤어.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 민우 생각, 준혁이 생각, 박지영 생각.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문제였을까? 준혁이 말이 맞을까? 나 잔인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악몽을 꿨어. 민우가 박지영이랑 웃으면서 나를 비웃는 꿈. 준혁이가 날 밀쳐내는 꿈. 그런 악몽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 낮에는 멍하니 TV만 봤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틀어놓고 있었어.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했어. 뭐라고 말할지 몰랐거든. 이혼했어 라고 말하면 온갖 질문이 쏟아질 게 뻔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우 씨가 왜? 대답하기 싫었어. 설명하기도 싫었어. 그렇게 2주일이 더 지났어.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준혁이었어. 엄마. 준혁아? 깜짝 놀랐어. 뉴욕에 있을 텐데 언제 한국에 왔대? 들어가도 돼? 응, 그래. 준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지. 엄마, 집이 왜 이래? 돌아보니 집이 엉망이었어.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청소 못했어. 엄마, 얼굴은 또 왜 그래? 완전히. 준혁이 말을 멈췄어.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알아. 완전히 늙었어. 그렇게 말하려던 거겠지. 준혁아, 한국엔 왜? 엄마 때문에. 걱정돼서. 나? 응. 아버지가 연락했어.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 민우가 연락을 했구나. 아버지 어디 있어? 모텔이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있어. 너 아버지랑 계속 연락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내 아버진데. 준혁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뭐? 엄마, 이러지 마. 이혼했으면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왜 이렇게 자기 망가뜨리고 있어? 나 망가진 거 아니야. 거울 좀 봐. 한 달 반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 준혁이가 일어나더니 내 손을 잡았어. 엄마, 병원 가자. 정신과. 싫어. 왜? 난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과 간다고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엄마는 치료가 필요해. 준혁아, 엄마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 아니야, 엄마. 치료가 약이지.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 내일 아침 10시. 내가 병원 예약해놨어. 같이 가자. 예약까지 했어? 응. 엄마가 안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강제로라도 데려갈 거야. 준혁아. 엄마, 나 진짜 걱정돼.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준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 그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무너졌어.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걱정시켰구나. 알았어. 갈게. 진짜? 응. 병원 갈게. 준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준혁이는 안방에서 잤어. 나는 작은 방에서 잤지.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덜 외로웠어.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깨웠어. 엄마, 일어나. 병원 가야지. 응. 준비를 하고 나갔어. 병원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어.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이 보였어. 들어가니 깔끔하고 조용했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지. 접수를 하고 기다렸어. 20분쯤 지나자 내 이름이 불렸어. 정은채님, 3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준혁이가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말했어.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 네. 난 혼자 상담실로 들어갔어.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 안녕하세요, 정은채님. 저는 김소연 원장입니다.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데려왔어요. 아들분이 걱정되셨나 봐요. 요즘 힘드세요? 네. 그렇게 대답하니까 눈물이 났어. 어떤 게 힘드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 1달 반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셨구나.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젊은 여자랑 많이 힘드셨겠어요. 복수했어요. 남편 회사에서 폭로하고 그 여자한테도 경고했어요. 위자료도 받았고. 그랬구나. 근데 말이 막혔어. 근데요?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공허해요.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럴 수 있어요.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순 있지만 상처를 치유해주진 않거든요. 저, 잘못한 걸까요? 무엇을요? 복수한 거요. 남편 인생 망가뜨린 거요. 정은채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너무 심했나 싶어요. 아드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나요? 네. 전부 말했어. 준혁이가 한 말, 민우한테 들은 말, 내가 느낀 죄책감. 김 원장은 끝까지 들어주더니 말했어. 정은채님, 우선 검사부터 해볼까요? 우울증 척도 검사요. 검사지를 받았어. 문항이 많았어. 하나하나 체크했지. 최근 2주간 잠을 잘 잤습니까? 마이너스 전혀 아니다. 식욕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전혀 아니다. 삶이 즐겁습니까? 마이너스 전혀 아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가끔. 마지막 문항에 체크하면서 깨달았어. 나 정말 심각하구나. 다 잘 될 거야.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준혁이가 한국에 머문 일주일 동안 많은 게 달라졌어. 우선 제대로 밥을 먹게 됐어. 준혁이가 매일 요리를 해줬거든. 엄마 김치찌개 끓였어. 먹어. 고마워, 준혁아. 엄마 약 먹어야지. 항우울제를 챙겨주기도 했어. 그리고 밤마다 대화를 나눴어. 24년 인생에서 아들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엄마, 나 고백할 게 있어. 어느 날 밤 준혁이가 말했어. 뭔데? 사실 나도 아빠 불륜 알고 있었어. 뭐? 깜짝 놀랐어. 언제부터? 작년 여름쯤 내가 한국 왔을 때 우연히 봤어. 아빠가 젊은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그럼 1년 넘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엄마한테 나을 것 같아서. 준혁아, 미안해, 엄마.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한편으론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준혁아, 너 알면서도 왜 아버지 편을 들었어? 내가 회사에서 폭로했을 때도 준혁이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어. 돈? 응. 아빠가 내 미국 생활비 대주고 있잖아. 매달 300만 원씩.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면 그 돈이 끊길까봐 걱정됐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 그래서 아버지 편을 든 거야? 응.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래. 나도 내가 최악이라는 거 알아.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나쁜 놈이야.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준혁아, 엄마가 24시간 365일 날 키워줬는데 나는 돈 때문에 엄마 배신했어. 나 정말 쓰레기 같아. 난 준혁이를 안아줬어. 아니야, 준혁아. 넌 그냥 현실적이었던 거야. 엄마가 이해해. 이해는 무슨. 엄마, 나 용서 못해도 돼. 나도 나 용서 못하겠어. 우린 둘 다 울었어. 한참을. 그날 밤 준혁이가 또 말했어. 엄마, 그리고 아빠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뭔데? 사실 박지영이가 처음이 아니래. 뭐라고? 아빠가 그전에도 바람 피운 적 있대. 10년 전쯤에. 머리가 하얘졌어. 10년 전? 그럼 준혁이가 21살 때네. 내가 50살 때. 누구랑? 아빠 회사 후배래. 그때 3년 정도 만났다고. 3년. 난 전혀 몰랐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결혼했대. 다른 남자랑. 그래서 끝났다고. 엄마, 그리고 준혁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어. 아빠가 그때 그 여자한테 준 돈이 5천만 원 정도래. 헤어지면서 위로금으로. 5천만 원? 응. 엄마 몰래 적금 깼대. 내가 모으던 적금이었어. 노후 자금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길래 민우한테 물어봤더니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쓸 일이 생겼어라고 했었지. 난 믿었어. 바보같이.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 아빠가 사실 나한테 한 말이 더 있어. 뭔데? 더 있어? 박지영이가 임신했었대. 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작년 말에 임신했는데 유산했대. 그래서 아빠가 병원비랑 회복비로 2천만 원 줬다고. 내 온몸이 떨렸어. 임신? 민우의 아이를? 준혁아, 그게 정말이야? 응. 아빠가 직접 말했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하더라. 하소연? 응. 박지영이가 아이 지우고 싶다고 해서 마음 아팠다고. 근데 자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민우는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했구나.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여보 사랑해라고 말했겠지. 엄마 괜찮아?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아니, 괜찮지 않아. 난 자리에서 일어났어. 엄마 어디가? 민우 만나러. 엄마 지금. 응. 지금 당장. 엄마 진정해. 내일 만나도 되잖아. 안 돼. 지금 안 만나면 미칠 것 같아. 난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 준혁이가 따라 나왔지.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 준혁아, 이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단호하게 말하고 나왔어. 준혁이한테 민우가 머물고 있는 모텔 주소를 받았어. 송파구 문정동이었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어.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 모텔 앞에 도착했어.
선샤인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지. 2층 115호. 준혁이가 알려준 방 번호였어.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 잠시 후 문이 열렸어. 민우가 나왔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안 깎았더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은채야? 들어가도 돼? 어떡해. 준혁이한테 들었어. 여기 있다고. 민우가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어. 방 안은 좁고 어두웠어. 담배 냄새가 진동했지. 맥주캔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앉아. 서서 할 말 할게. 난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 박지영이가 임신했었다며.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 준혁이가 말했구나.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힘든 건 나야. 당신이 아니라. 소리쳤어.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임신시키고. 그러고도 집에 와서 멀쩡한 척했지. 은채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그 말도 지겹다고.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뭐가 힘들어?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한 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해봐. 민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어. 나 늙는 게 무서웠어. 뭐? 60살이야. 이제 곧 인생의 반 이상 살았어. 회사에서도 슬슬 밀려나고 있고. 민우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 그때 지영이를 만났어. 젊고 예쁜 여자가 날 좋아해줬어. 처음엔 그냥 기분이 좋았어. 내가 아직 남자구나 싶었지.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야. 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도망? 응. 나이 들어가는 현실에서. 회사에서 점점 설 자리 없어지는 현실에서. 민우가 날 올려다봤어. 그리고 너한테서도 도망치고 싶었어. 나한테서? 응. 은채야, 우리 언제부터 대화 안 했어? 언제부터 서로 관심 없었어? 그건 너는 항상 준혁이 얘기뿐이었어. 준혁이 성적, 준혁이 미래, 준혁이 결혼.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도 바람 필 이유가 돼? 이유는 안 돼. 하지만 외로웠어. 내 옆에 있으면서도 넌 나를 안 봤어. 민우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 사실이었거든. 난 정말 민우한테 관심이 없었어. 준혁이한테만 집중했지. 은채야, 나도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생각해봐.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 대답할 수 없었어. 행복했나? 아니,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어. 그냥 익숙했을 뿐이지. 은채야, 우리 이혼한 거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뭐? 서로한테 맞지 않는 옷을 30년이나 입고 있었던 거야. 이제 벗은 거고. 민우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어.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회사는 잘렸지만 작은 무역 사업이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혼자? 응. 혼자. 지영이는 연락 끊었어. 진짜? 응. 내가 경고한 다음 날부터 지영이가 먼저 연락 끊자고 했어. 은채야, 너도 새로 시작해. 우리 서로 놓아주자. 민우가 날 돌아봤어. 30년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 30년이 정말 끝났구나. 나도 미안해. 내가 말했어.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인정할게. 준혁이한테만 집중하고 당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거. 은채야. 하지만 강민우, 그래도 바람은 피우면 안 되는 거야. 외로우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한테 대화하자고 했어야지.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알았어. 난 돌아서서 방을 나왔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모텔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핸드폰이 울렸어. 준혁이었어. 엄마 어디야? 밖에. 지금 어디? 내가 데리러 갈게. 위치를 보냈어. 20분 뒤에 준혁이가 택시 타고 왔지. 엄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아빠랑 뭐라고 했어? 이제 진짜 끝이라고. 서로 놓아주자고. 준혁이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어.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 불빛들이 반짝였지. 저 많은 불빛 중에 하나가 나야. 이제 나도 내 빛을 내야 해. 민우 없이, 준혁이 없이, 나 혼자서. 준혁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건 그로부터 3일 뒤였어. 엄마, 나 이제 가야 해. 회사에서 복귀하래. 그래, 준혁아. 고마웠어. 엄마 약 꼭 챙겨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가는 거 잊지 마. 알았어. 그리고 외로우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바로 받을게. 응, 고마워. 공항에서 준혁이를 배웅했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준혁이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지.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더 이상 내 품에 안기는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날 지켜주는 어른이 됐어.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조용했어.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진 않았어.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서 그런가.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김소연 원장님한테 상담받으러 갔어. 정은채님, 요즘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떠세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다음 단계요? 네. 정은채 님만의 삶을 찾는 거예요. 이혼 전 삶이 아니라 이혼 후 새로운 삶. 어떻게 해요? 하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생각해봤어. 하고 싶었던 것. 여행이요. 여행? 네. 혼자 여행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민우가 항상 싫다고 했거든요.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고. 그럼 지금 가보시는 건 어때요? 혼자요? 네. 혼자 여행 가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어디로요? 가고 싶은 곳으로요. 생각해봤어. 제주도. 어릴 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았었어. 언젠가 다시 가보고 싶었지. 제주도 갈래요. 좋아요. 언제 가실 거예요? 다음 주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제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 난 정말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 11월 15일 오전 9시 비행기였어. 공항에 가는 길이 설렜어. 58년 인생에서 혼자 비행기 타보는 건 처음이었거든. 탑승 수속을 하고 게이트로 갔어. 사람들이 북적였지.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모두들 누군가와 함께였어. 나만 혼자였어.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 오히려 자유로웠지. 비행기가 이륙했어.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 안녕, 서울. 안녕, 내 과거. 1시간 뒤 제주도에 도착했어. 공항을 나서니 바람이 불었어. 짠 바다 냄새가 났지. 렌터카를 빌렸어. 면허는 있었지만 10년 넘게 운전을 안 해서 떨렸어. 하지만 천천히 하니까 괜찮더라고. 숙소는 서귀포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 바다가 보이는 방을 예약했지.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 파란 바다가 펼쳐졌어. 파도 소리가 들렸지. 이런 게 평화구나. 그날 저녁 혼자 해변을 걸었어. 석양이 지고 있었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 나는 누구지? 정은채는 누구지?
민우의 아내도 아니고 준혁이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58년을 살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전부 민우 기준이었고 준혁이 기준이었어.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야 해.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난 제주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 성산 일출봉에도 가고 우도에도 가고 한라산에도 올랐어. 혼자서. 처음엔 어색했어.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인데 나만 혼자.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사진 찍는 것도.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 이 자리 비어 있나요? 중년 남자였어. 50대 중반쯤 돼 보였지.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어. 아,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앉으면서 미소 지었어. 혹시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혼자거든요. 혼자 있는 사람은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는 웃었어. 저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출판사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정은채예요. 반갑습니다. 제주도 처음이세요? 아니요, 어릴 때 한 번 와봤어요. 당신은요? 저는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서울 생활이 답답할 때 여기 와서 쉬어가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 민수 씨는 부인과 5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어. 암이었대.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삶은 계속되니까. 그렇군요. 은채 씨는 어떻게 혼자 여행 오시게 됐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한텐 말하고 싶었어. 이혼했어요. 2달 전에. 아, 남편이 바람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지금도 힘들어요.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 저도 아내 떠나보내고 우울증 왔었어요. 2년 정도 약 먹었죠. 정말요? 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마음의 감기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 민수 씨,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이라기보다는 받아들였어요. 아내가 없는 삶을.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죠. 새로운 삶. 네. 은채 시도하실 수 있어요. 민수 씨가 미소 지었어. 혼자 제주도까지 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 씨랑 저녁을 먹었어. 해산물 전문점이었어. 싱싱한 회랑 해물찜을 먹었지. 맛있어요. 그렇죠. 여기 제가 자주 오는 집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민수 씨는 출판사를 20년 넘게 운영했대. 주로 에세이랑 여행서를 출판한다고 했어. 언젠가 은채 씨도 책 쓰시는 건 어때요? 저요? 무슨 책을요? 본인 이야기요. 이혼 극복기 같은. 제 이야기가 책이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특히 비슷한 경험한 분들.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 생각해볼게요. 네, 천천히요. 그리고 만약 쓰고 싶으시면 제게 연락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 씨가 명함을 건넸어. 민수 출판사 대표 정민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했어. 책을 쓴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 마지막 날 민수 씨랑 다시 만났어. 은채 씨, 오늘 돌아가시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제주도는 올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럴게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연락하고 지내요. 친구로.
친구요? 네. 저도 친구 필요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가끔 밥이라도 먹으면 좋잖아요. 민수 씨의 제안이 고마웠어. 좋아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어. 제주도가 내게 준 건 뭘까? 평화였어. 그리고 희망.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비행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어.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 난 달라졌으니까. 일주일 전에 나랑은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 텅 비어 있었지만 차갑지 않았어. 오히려 따뜻했어. 내 공간이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 민우도 없고 준혁이도 없는 오직 나만의 공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 준혁아, 엄마 제주도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사진 보낼게. 곧 답장이 왔어. 엄마 잘 다녀오셨네요. 사진 예뻐요. 엄마도 예뻐 보여요. 웃음이 났어. 혜진 언니한테도 전화했어. 언니 나야. 은채야. 어땠어? 제주도. 정말 좋았어. 언니 나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목소리도 밝아졌어. 응. 그리고 언니 나 책 쓸까봐. 책? 응. 내 이야기. 이혼 극복기. 오, 좋은데? 나 첫 독자 할게.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 해가 지고 있었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돼. 그리고 나는 준비됐어. 새로운 삶을. 58살 정은채의 새로운 시작을. 에필로그. 3년이 지났어. 지금은 2025년 9월이야. 난 61살이 됐어. 많은 게 변했어. 우선 책을 냈어. 58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혼 이야기,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썼지.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됐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거든.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하려고요. 이런 댓글들을 받으면서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 민수 씨는 지금 내 옆에 있어. 우린 2년 전에 재혼했어. 서두르지 않았어. 천천히 친구로 시작해서 연인이 됐지. 민수는 민우와 달라. 날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들어줘. 은채 씨,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글 좀 쓸래요. 그럼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이런 식이야.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줘. 준혁이도 달라졌어.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 나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정말? 응.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지금은 서울에서 금융회사 다니고 있어. 한 달에 2번은 우릴 만나러 와. 민수 씨를 아빠처럼 대해줘. 민수도 준혁이를 아들처럼 여기고. 민우는 가끔 소식을 들어. 작은 무역회사 차렸대. 혼자서. 잘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박지영이는 결혼했다고 들었어. 동갑내기 남자랑. 잘 살고 있길 바라. 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그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야. 지금 난 행복해. 진짜 행복해.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정은채로서. 오늘 아침에도 민수가 물었어. 은채 씨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나도 행복해요. 은채 씨 덕분에. 우린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어. 한강 공수부지였어. 바람이 불었어. 가을 바람. 따뜻하면서도 선선했지. 은채 씨, 저기 봐요. 민수가 하늘을 가리켰어.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고 있었어. 이동하는 거예요. 따뜻한 곳으로. 예쁘다. 우리도 저 새들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민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 그래. 우리는 멈추지 않아. 아픔도 슬픔도 모두 지나가.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와. 민수 씨. 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은채 씨가 제 삶에 와줘서. 우린 벤치에 앉았어. 노을이 지고 있었어.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 예쁜 노을을. 그리고 민수의 옆모습을.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 행복한 이 순간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어. 만약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민우의 불륜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막을까? 아니, 막지 않을 것 같아.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었기에 성장이 있었으니까.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을 알게 됐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 민수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민수 씨. 네. 나 두 번째 책 쓰려고요. 오, 좋아요. 무슨 내용인데요? 재시작에 관한 거요. 50 이후의 인생. 완벽한 주제네요. 은채 씨가 쓰면 잘 쓸 거예요. 도와줄 거죠? 당연하죠. 언제든지. 민수가 내 손을 잡았어. 은채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민수가 불을 껐어. 어둠 속에서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어. 규칙적이고 평온한. 나도 눈을 감았어.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나는 이제 알아. 어떤 일이 와도 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쓰러져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왜냐하면 나는 정은채니까. 58년을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정은채니까. 그렇게 나는 잠들었어. 평온하게, 행복하게. 3년 후. 202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 난 강남에 있는 한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었어. 준혁이가 중요한 사람을 소개한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 엄마 꼭 와야 돼. 민수 아저씨도 같이. 누굴 소개하는데? 와서 보면 알아. 레스토랑에 도착했어. 민수와 함께. 준혁이는 이미 와 있었어. 그런데 준혁이 옆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나는 얼어붙었어. 박지영이었어. 그 박지영. 3년 전 민우와 바람 피웠던 그 여자. 엄마 소개할게. 내 약혼자 박지영이야.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머리가 하얘졌어. 뭐라고? 약혼자? 박지영도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어머님. 준혁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영이랑 사귀고 있어. 1년 됐어.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알아. 지영이가 다 말해줬어. 뭐? 아빠랑 사귀었던 거. 엄마한테 경고받았던 거. 다 알아. 준혁이가 박지영의 손을 잡았어. 하지만 그건 과거야. 지영이는 변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대. 부모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해. 내 목소리가 떨렸어. 엄마 진정해. 지영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나랑은 진심이야. 준혁아, 너 정신 차려. 이 여자는. 엄마. 준혁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 나도 어른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지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박지영이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3년 전 일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요. 내가 차갑게 말했어. 용서 못해요. 절대. 어머님. 준혁아, 나 먼저 갈게. 난 자리에서 일어났어. 엄마. 민수 씨 가요. 민수가 내 손을 잡고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어.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 첫눈이었어. 은채 씨,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앉아요. 잠깐. 우린 근처 벤치에 앉았어. 눈이 계속 내렸어. 민수 씨,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뭐가요? 준혁이를 막아야 할까요? 저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게. 민수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 은채 씨,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네. 준혁이는 34살이에요. 충분히 어른이죠. 자기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고요. 하지만 저도 은채 씨 마음 이해해요. 그 여자가 과거의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은채 씨,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과거가 있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았고 은채 씨도 그렇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박지영 씨가 정말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혁이가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민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나도 변했잖아. 3년 전에 나는 남편한테 집착하고 아들한테만 매달리던 여자였어. 지금의 나는 독립적이고 자기 삶을 사는 여자야. 박지영도 변할 수 있을까? 집에 가요, 은채 씨. 오늘은 너무 충격받았으니까 푹 쉬고 내일 다시 생각해봐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준혁이와 박지영. 그 둘이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준혁이가 착각하는 걸까? 새벽 5시쯤 핸드폰이 울렸어. 준혁이었어. 엄마 잠 안 자? 응. 나도. 엄마 생각하느라. 엄마 나 진심이야. 지영이 정말 사랑해. 준혁아, 넌 그 여자가 내 아버지랑. 알아. 다 알아. 하지만 그건 과거야. 지영이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나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 엄마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 아니면 한 번 잘못하면 평생 낙인 찍혀야 한다고 생각해?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 엄마도 변했잖아. 3년 전 엄마랑 지금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고 더 행복해 보여. 지영이도 변했어. 엄마가 봐주면 알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 정말 기회를 줘야 할까? 다음 날 오후 나는 결심했어. 박지영을 만나기로. 둘이서만 카페에서 만났어. 박지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 어머님, 앉아요. 우린 마주 앉았어. 박지영은 여전히 예뻤어. 하지만 3년 전보다는 성숙해 보였지. 박지영 씨. 네, 어머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준혁이를 정말 사랑해요?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 네. 진심으로 사랑해요. 왜? 처음엔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네. 준혁이가 강민우 씨 아들이라는 걸 알고 제가 한 짓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죠. 그럼 어떻게? 준혁이가 계속 다가왔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제 과거를 알고도 받아줬어요. 박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준혁이가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 라고. 어머님, 저 정말 변했어요. 3년 전 그 일 이후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제가 왜 유부남한테 집착했는지, 왜 돈에 그렇게 매달렸는지,
다 치료받았어요. 치료를.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이 아니라 안정감을 찾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 빚 때문에 불안했고 그 불안을 돈 많은 남자한테서 해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박지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 이거 드릴게요. 봉투였어. 뭐예요? 2천만 원이에요. 강민우 씨한테 받았던 돈. 3년 동안 모았어요. 다 갚지는 못했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제가 한 짓에 대한 속죄로.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 박지영 씨. 네.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노력은 인정해요. 변하려고 노력한 거. 박지영이 눈물을 흘렸어. 어머님. 하나만 약속해요. 네, 뭐든지요.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줘요. 절대 배신하지 말고. 네. 약속드려요. 그리고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말할게요. 네. 다시는 남의 것 탐내지 마세요. 남의 남편도 남의 행복도 자기 것을 만들어 가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어. 내가 잘한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 용서하고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 자유야. 준혁이한테 전화했어. 엄마? 준혁아, 결혼 축하해. 진짜? 응. 엄마가 축복할게. 너희 둘.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 눈은 그쳤고 하늘이 맑았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의 싸움. 분노와의 싸움. 이제 난 자유야. 완전히. 준혁이와 박지영의 결혼식은 다음해 1월에 열렸어. 작은 결혼식이었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난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 민수가 내 옆에 있었지. 신부가 입장했어. 하얀 드레스를 입은 박지영. 예뻤어. 정말로. 신랑 앞에 선 박지영이 준혁이를 바라봤어.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어. 준혁이도 행복해 보였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제 놓아줘야지. 내 아들을, 내 과거를, 내 분노를, 전부 다. 주례가 물었어. 신랑 강준혁,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신부 박지영,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 나도 박수를 쳤어. 진심으로. 피로연에서 박지영이 내게 왔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영이 절을 했어. 깊은 절이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물었어. 은채 씨, 후회 안 해요? 뭐리요? 용서한 거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다행이다. 민수 씨. 네.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채 씨가 제 삶에 와줘서. 우린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 따뜻한 우리 집으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 나는 지금 행복해. 진짜로. 58살에 무너졌지만 64살에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 지금 더 강한 사람이 됐어.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두렵지 않아.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겨낼 거니까. 왜냐하면 나는 정은채니까.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정은채니까. 그렇게 나는 잠들었어. 평온하게, 행복하게.